안녕하세요.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민 6년 차인 애아버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 이민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겨우 6년 차면서 뭔 이민 생활에 대해 말해보겠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여기 구독자분 중에는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으시다고요. 맞습니다. 적어도 한 10년은 살아봐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6년 차 나름의 느끼는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자리는 마련한 거니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너였니? 이 채널에 뭐 저밖에 더 있겠습니까? 반말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6년 차인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한국으로 자주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저희 생활 터전을 다시 한국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민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민 생활의 시작은 저도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직장을 통해서 미국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직장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이라든지 이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만 하는 절차들에 대해선 남들보단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한 편이죠. 그렇지만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일해야 한다는 점, 또 어찌 보면 이 나라의 주류가 아니라 주변 사람으로 타지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6년 차인 지금도 많이 겪고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 때마다 본인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5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좀 적응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회사 나가서 영어로 발표해야 되는데 난 지금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배운 주입식 교육의 힘, 달달달달 외워가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이제 영어로 쌀라쌀라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럼 난 막 동문서답하고 있죠. 한국인들은 눈치가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표정과 회의실 공기의 온도를 피부로 딱 느끼면 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그날 퇴근하고 이제 막 집에 가서 이불킥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편한 감정 소모들 때문에 하루하루 좀 이제 빡세게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적응해서 조금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아버님을 계속 버틸 수 있게 만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일까요? 제 와이프와 아직 어린 아이들도 분명 큰 힘이 되어 주었지만 사실 그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미국인과 바람 피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소소한 행복이 늘 있었습니다. 소소한 행복이요. 처음에 이민을 오고 영어가 아직 미흡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자체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인터넷 설치를 해야 하는데 영어로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든지 집에 이제 전기와 가스 신청도 다 제가 직접 해야 하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유튜브로 전화 통화 영상 막 찾아보고 상대방이 질문할지 모를 예상 질문도 막 만들어 보고 온갖 대비를 다 했죠. 그럼에도 그 집에 가스 신청하는데 한 30분 이상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 계속 나오고 난 계속 다시 말해주겠니? 이러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든 해서 통화를 끝내고 집에 가스가 들어오는 그 순간 그건 정말 기뻤습니다. 또 집에서 인터넷이 되는 그 순간도 너무 행복했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가스 신청 해냈다고 이런 기쁨을 맛볼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또 마트에 가도 계산할 때 식상한 인사라도 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뭔가 농담조로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농담은 잘 못 알아듣는데 제가 어느 날은 그 농담도 알아듣고 받아칠 때도 아주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치고 나서 상대방이 웃었어. 그러면 그날은 또 행복한 거예요. 내가 농담도 받아쳤다고. 물론 지금도 그 사람이 정말 웃겨서 웃은 건지 아니면 날 비웃은 건지 그거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상관없죠. 일상생활에서 뭔가 사소한 거에 해냈다라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작고 소소한 성취감들이 늘 많았습니다. 그런 게 날 좀 계속 버티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름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네요.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디자이너로 먹고 살아서 그런지 새로운 그림이나 풍경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민 오고 나서 동네 슈퍼만 가도 너무 다 신기한 거죠.
이제 마트에 가면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하나하나 다 처음 보는 포장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죠. 포장도 이쁜데 막 다 영어로 되어 있으면 더 신기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마트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산 미국인들은 이런 걸 잘 모르겠죠. 아마도 오직 이민자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건 아마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식상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6년 차인 지금도 솔직히 아직도 이곳에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산책만 나가도 내가 아직도 이제 못 가본 길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새로운 길로 걸으면 여긴 또 뭐지? 하면서 여행자 기분 내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아직 이곳이 낯설다라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낯설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낯설다라는 단어는 약간의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끼는 건 제 마음은 안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린달까요? 그렇군요.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회사 생활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언어로 인한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 말씀하시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경우라도 별로 크게 긴장을 안 합니다. 저에겐 그저 다 똑같은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계산해 주시는 점원이나 회사 사장님이나 저에겐 늘 똑같이 상대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미리 말할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물론 내가 영어를 잘 말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늘 하지만 저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그 포스에 눌린다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저에겐 다 똑같이 헐리우드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긴장보다는 뭐 백인이다, 영어도 잘한다, 야 얼굴 진짜 작네, 뭐 혼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죠. 영어 공부는 어떻게 따로 하시는지요? 영어권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기분 느낄 때 많습니다. 마치 내가 아주 비싼 영어 학원 티켓을 끊고 엄청 큰 영어 마을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하기 최적의 조건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뭘 해도 실전 영어인 거고 어딜 가도 다 네이티브 선생님들이 쫙 깔려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계속 말해보고 써보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처음에 이제 어려웠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상대방은 원어민이다 보니까 저 사람 말이 다 정확하고 옳은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란 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발전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나누기 전에 생각 자체에 옳고 그른 판단을 하기 이전에 내가 말하는 영어의 표현 자체가 지금 옳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게 되니까 대화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또 이제 상대방의 영어 표현을 옳게 알아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도 옳은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제 머릿속에서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섞을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 천천히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다 보면 영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영 제국 시절에 프랑스까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식민지에서 다 영어를 쓰게 만들었고 결국 그때 영국이 한 일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후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공용어로 영어를 쓰게 만든 거니까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한 일이 지금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조선이 세계를 지배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셨겠죠. 그래도 뭐 나름 잘 적응해 가시는 느낌입니다. 한국에 그리운 게 있다면요. 아마 뭐 이민자분이시라면 다 똑같은 생각하실 겁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또 누나들, 식구들 못 보는 게 가장 안타깝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안 보는 거랑 해외에 있어서 못 보는 거랑은 뭔가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도 보여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게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주 보던 친구들도 그립고 또 맛있는 한정식 같은 것도 그립고 뭐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이민을 선택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와도
역시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네, 뭐 이민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똑같이 고민할 거고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경우는 너무 운이 좋은 케이스라서 이민이란 것을 그저 좋게만 생각한다고 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이란 것은 아주 무겁고 고민이 깊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른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 또 각자 처한 환경이 다 달라서 제가 뭐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저 혼자의 경험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민 생활 이후에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삶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안정적이지 않기에 스스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내가 그동안 알았던 상식이 더 이상 상식이 아니게 되는 순간 더 많은 가능성과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그렇게 또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대하면서 내가 몰랐던 내 모습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저는 긍정적인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와이프분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면요. 그럼 한국 가야죠. 뭐 저희 뇌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와이프이기 때문에요. 아마 설득당하리라 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한국 가서 가족들 봐야죠. 손주도 보여드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길거리 걸어가며 떡볶이도 너무 먹고 싶고요. 또 저희 애들한테도 서울 구경 많이 시켜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태어난 나라가 정말 대단하고 멋진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오늘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이민 생활 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여기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미없어도 눌러주세요. 재밌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당신은 최고. 고맙습니다.